안녕하십니까. 신의 수의 신혜식입니다. 5.18을 부정하면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진짜 독재자는 북한에 있는데 말이죠. 김정은이는 예의 바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5.18에 대해서 조금 문제 삼으면 독재자의 후예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문재인의 발언이라는 게 더 황당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런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후예. 사실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면 뭐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죠. 예. 누굴 딱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뭐 그냥 저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독재자 하면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독재자의 후예가 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엊그제 5.18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좌파 독재, 예. 그 다음에 독재자의 후예. 이것이 이제 이 언론에서는 흔히 그래요. 이거 프레임의 전쟁이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보는데 이거 대한민국만큼 프레임 하는 나라도 정치 현상을 두고 예.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 정치 현상이 지금 불행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이 적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과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나라는 진짜 어느 나라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참 불행한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자꾸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이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좌파 독재자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의 후예와 관련해 가지고 이 황교안 대표가 바로 어제 인천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조금 전에 인천에 있는 그 메가더 원수 동상 앞에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게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지, 이게 뭐 황교안 대표한테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한번 제가 잠깐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쉽지요. 예, 너무 쉬운가요? 다음 중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입니까? 1. 황교안, 2. 김정은, 3. 문재인, 문재인은 좀 뺄까요? 예. 4,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이렇게 해도, 예. 거기에 만약에, 문재인 찍은 사람은 50점 줄 수 있어요, 저는. 50점. 예. 비슷하게 맞췄다. 이상하니까. 예. 지금 독재자니까. 후예는 아니잖아요. 독재자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50점 주고, 황교안 대표 찍은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 빵점. 나경원 원내대표 찍은 사람은 빵점. 100점은 당연히 김정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바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를 예. 그대로 전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이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이 이제는 프레임 전쟁이라는 그 틀 속에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 하냐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한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한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경제 다 망가지고 민생 챙기지 않고 있다. 이제 좀 나서서 경제 살리겠다, 민생 챙기겠다고 하는데 신유뿐이다. 안보 문제 참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안보가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이 정부가 안보에 아무 관심이 없고 북한 퍼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려면 북한에 신고해야 하고, 총포 쏘려고 해도
북한에 신고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는가? 그렇죠. 비행기에 하나 띄워서 정찰하려고 해도 북한에 알려주면 정찰이 되겠느냐? 남북 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만 보더라도 정말 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김정은이를 독재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엔 결의안에 김정은이는 독재자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인륜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자, 세계 최악의 독재자.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갖고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이것이 유엔이 만들어낸 결의안이에요. 이런 결의안을 유엔이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김정은이와 그리고 그 측근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다수결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된 결의안에 김정은이는 독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혼자 독재자가 아니에요. 3대 세습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김정은이도 하는 얘기예요. 자, 김일성이 독재자, 김정일이 독재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 독재자. 이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후예가 바로 김정은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 독재자 김정은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한테 좀 제대로 이 독재를 청산하는 그야말로 인권을 좀 지키는 이런 지도자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대화 채널에서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전 세계 이 시민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국제인권단체 특히 아주 큰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미북 간의 회담, 남북 간의 회담에서 핵 문제만 다루지 말고 제발 인권 문제를 다뤄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권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은 민주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주화가 되면 국제 규범을 지키잖아요. 국제 규범을 지키면 무슨 규범이냐? NPT 체제 있잖아요. 그렇죠. 핵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이 규제 지키면 규범 지키면 핵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독재자 당신 김정은이 빨리 인권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재자의 후예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5.18과 관련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견이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몇 마디 했다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그러고 정작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뭐 예의 바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북한을 잘 통치하고 있다. 북한에 가서 그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잘 지켜왔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이 힘든 거는 독재 때문에 힘든 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야 김정은이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굶어 죽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남쪽 대통령이라는 사람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독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문재인이 굉장히 가슴 아팠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보고 독재자의 후예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 보니까 좀 굉장히 자기가 쓰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프레임 딱 가둬갖고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 보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독재자는 문재인이고 후예는 김정은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보면 독재를 혁파시키는 자유투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통진당이 우리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그 정치사상 그러네요. 처음으로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렇게 해산이 됐고 예. 그 정부 논고를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쭉 법정에서 진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사실 투사예요. 투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독재자는 김정은이고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유엔 결의는 그건 국제정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김정은의 독재자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독재하는 인권 문제를 우리가 살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북한 인권법까지 있고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에 다 북한 인권법이 있어요. 독재를 막기 위해서. 네. 이런 독재자다 보니까 우리가 쌀 그다음에 지원해준다 발표했잖아요. 인도주의 지원 800만 원 한다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그거 생색내지 마.
구걸하지 않겠어.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었는데, 그거나 맹비난하고 있고, 네. 이런 독재자를 우리가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독재자가 바로 통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역대 북한을 적대 국가로 이렇게 군 전략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는 항상 다뤄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라는 독재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 여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과거에 유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인권 결의안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안 아주 논란이 많았죠. 예, 노무현 인권, 정부 때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색합니다. 문재인 입에서 독재자의 후예란 발언은 정말 어색하죠. 자기가 독재자인데 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안 나와야 되겠고, 마침 이 기회에 정말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정해진 법은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은 죽은 법인데 그런 법은 차라리 그럼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있는 법은 살려놔야죠. 지금 북한 인권법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작동이 되게끔 빨리 인권 이사를 우리 정부 여당에서 임명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업현의 안보정론TV 인기입니다. 예, 많은 구독,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의 한수 여러분들 이제 또 80만, 100만 갈 수 있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안 해도 되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신의 한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 40%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절반 가깝죠. 여러분들 꼭 구독하시고 알람도 받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가는 신의 한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추천 버튼, 댓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